이제 두 번째 덩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꽤 길죠. 하지만 늘상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강에서는 똥망치가 쫄아붙어가지고 할 말 다 못했지만은 사실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2강부터는 이제 입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내뱉는 거야. 자, 두 번째 덩어리 살 거.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했던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서 고조선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조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고조선은 원래 고조선이 아닌 거죠. 원래는 그냥 조선이야. 하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 세워진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진 근세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선이에요. 그냥 조선. 봉 감독님도 오셨구나.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일단 첫 번째 꼭지는 건국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고조선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느냐? 언제 어떻게 건국이 되었느냐? 일단 건국 연도를 따져보면요. 건국 연도는 바로 언제였더라? 역시나 BC구나. BC. BC 기원전 2333년. 여러 문헌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럼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반만년의 역사죠. 반만년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4333년 전에 바로 이 고조선,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따져주시고요. 그럼 누가 세웠느냐?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보통 단군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게 되면요. 저기 만주에 요령이라는 데가 있어. 요령 피지 마세요. 만주 요령이 어딜까? 똥망치가 생방입니다. 누구 뭐? 울세님 묻는데 얘기를 녹방이에요. 녹음해서 트는 거냐고. 녹방이냐? 울세님 녹방 아니에요. 녹방 아니에요. 세계사도 다뤄주냐고요? 지금 똥망치를 매장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국사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기도 힘든데 사실 시즌3 웃기시네. 무슨 시즌3야. 한국사 검정시험 되면 물론 대비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됩니다. 일주일에 2번으로 지금 깔렸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한국사의 기초적인 부분 거기서 이제 똥망치가 약간의 그 살을 붙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에요? 집이냐?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감옥입니다. 똥망치는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 자야 될 시간에 지금 잡혀가지고 세트입니다. 세트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똥망치와 전혀 무관하신 분들이 지금 똥망치를 감옥. 그래 즐거운 감옥이죠. 혼자 떠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준비했죠. 왜 강의하? 지금 왜 사냐고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강의하세요? 답해 드립니다. 왜 강의하냐면은 사실 똥망치가 솔직히 지금까지는 똥망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똥망치를 위해 살아왔어요. 돈벌이도 그렇고 그리고 강의도 그렇고 똥망치가 살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어떤 별풍선이 뭐예요? 그 얘기 들었다. 50원씩 던져주는 그런 환급금? 칩. 라스베가스 칩! 필요 없습니다. 안 줘도 돼. 안 줘도 필요 없어. 주지 마세요, 울세. 근데 저거 갖고 있으면은 자신한테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고맙습니다. 9시, 매주 수요일, 목요일 9시에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똥망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벌써 한 덩어리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는데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하냐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날 위해서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또 똥망치 주변에 이 노콘 발음도 웃겨. 인터넷에 검색하면 19세로 뜨는데 노콘 팀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몇 시까지 하냐고요? 덩어리 있는 건 그냥 갑니다. 오늘 나와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렇죠. 다현님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정신. 노콘 연쇄 반응. 하여간 여기 있는 팀원들이 바로 이 노콘 팀이 되겠는데 대단한 능력자. 방금 전에 비트박스 보셨죠? 못 들으셨다고요? 울세님 비트박스 들으셨어요? 울세님 상관없어. 내 맘대로 방송이니까. 비트박스 들어보셨나요, 울세님? 제발 들었다고 해달라고 동비박이 얘기하고 있지만 못 들었다고. 아니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얼굴 나와. 얼굴 나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미치긴 뭘 미쳐, 빨리 해.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제 방송엔 다 편집될 거예요. 제 방송이 더 재밌어. 이펙트 효과. 여러분들 1강 제 방송 보셨습니까? 똥망치가 불사신으로 변하던데, 불사조로. 와. 자, 다시 들어가서 이 방송에 또 묘미가 또. 자, 고조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고요. 건국된 것은 BC 2333년, 지금으로부터 4333년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누가 세웠느냐? 만주 요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똥망치가 지도로 한번 얘기해 줄 겁니다. 만주 요령지방과 함께 한반도 지역에 서북부, 그러니까 북쪽의 서쪽쯤이 되겠지, 서북부에 있는 부족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서북부. 그렇다면 만주 요령과 한반도 서북부, 과연 고조선의 땅덩어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똥망치가 간략하게 지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띠띠리띠띠리띠리리리리띠리리띠리리띠리리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려주시고, 요쪽이 이제 요동이다. 여기에 요하강, 랴어하강이 흐르고요. 요쪽은 이제 요서 땅이 되겠는데, 자, 요령이 어디냐면 말 그대로 바로 요거야. 요하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동 지방과 요서 지방을 싸 잡아가지고 바로 여령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한반도 서북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기에는 바로 이 요서 땅 근접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자, 요서와 요동을 싸잡아서 요령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쪽 지역과 한반도 서북지방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었어. 바로 무엇이었을까? 결혼, 혼인이라고 우리가 냄새를 맡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광활했던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 이 고조선의 땅덩어리가 이만큼이라는 그 증거 있나요? 특히나 요즘에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안 좋은데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 증거는요, 발견된 유물과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한국형 동검, 중국의 악기를 닮았지만 한국형 동검 여러분들 배웠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동검 바로 뭡니까? 니하 띵띵띵띵 비파형 동검. 기억나시죠? 이 비파형 동검의 발굴지역, 분포지역을 따라가 보니까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고인돌 중에서 한강 이북 업된 곳. 탁자 형태의 고인돌 바로 뭐겠습니까? 북방식. 북방식 고인돌. 요 분포지역을 따져보니까, 겹쳐보니까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저 정도로 넓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 고조선 톡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톡이 감독이 어디입니까?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 스타일. 침 튀었다. 미송리식 톡이. 바로 이 비파형 동검 빠바바바박, 북방식 고인돌 빠바바바박, 미송리식 톡이 빠바바바박, 그 형태를 점선으로 이어보니까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넓은 거야. 아시겠죠? 울세 인터넷 강의 사이트 만드시려고 홍보나 연습하시는 거 벌써 있습니다. 어쩌나? 똥망치 일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쩌나? 똥망치가 이거 봐, 이 언더그라운드라니까. 모르잖아. 뭐 이름 이 사람 뭐 광고하고 홍보할 뭐 그러잖아. 언더그라운드. 이거 언제까지 이 아웃사이더? 야인? 뭐 떨거지? 괜찮습니다. 뭐야? 뭐 홍삼이라고요? 자, 미소지 토기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북방.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고인 돌. 죄송합니다. 힌트를 좀 주시지.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
미성민식통이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따져 주시고요. 그다음 건국과 합해 가지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고조선의 건국 과정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이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신화로 담은 역사책이 발견이 되지요. 바로 언제야? 고려 말에 일연이라는 승려가 스님께서 지으신 역사책이 되겠죠.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국까지만 적지. 유준상 닮으셨다고요? 유준상이 누구죠? 오! 왜 이래? 바로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유사 고려 말에 일연이라는 스님께서 저술하신 역사책이 되겠죠. 이 삼국유사에 단군 건국 과정, 이거 왜 이래? 고조선 건국 과정이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단군 신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화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신화 속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고조선의 오롯이 등장하는 사회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단군 신화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단군 신화의 얘기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등장하시지 바로 옥황상제 환인이라는 분께서 등장하십니다. 환인. 이 환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서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환웅이라는 분이시죠. 환웅. 그런데 이 환웅이라는 분께서 하늘세계에 적응을 못하시네. 우리 안 팀장님 같은 분이야. 적응을 못하셔. 적응을 못해서 그냥 맨날 인간 세계만 내려다보면서 그냥 나 저기 가고 싶어 아버지. 환인이 에이 가봐야. 왜냐 가가지고 뭐 인간한테 해코지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환웅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이 하강하시사 신의 아들이야. 환웅 이분도 신이지. 하강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자, 단군 신화의 초반부에 인간의 얘기가 아닌 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 하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지. 즉,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놔도 대답이 없어요. 가드, 그렇죠. 바로 신의 선택을 받은 거지. 따라서 이 첫 번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뭐 약간 잘난 척이죠.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가 특별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물론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읽어보면요. 자, 환웅이 내려왔단 말이지. 왔단 말이지. 그럼 왜 내려왔을까?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삥 뜯으려고? 아니지. 일단은 뭡니까? 캠페인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러 왔어. 이거지. 그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러 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다 붙여서 정리할 수 있겠네. 하강했다. 왜 왔느냐?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허엉이 인간에. 그렇죠.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바로 건국 이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환웅이 내려오셨는데 여기서 또 이어갈 말, 혼자 내려오셨냐? 그게 아니야. 하늘에서의 적응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내려보내진 않고 패거리를 붙여줍니다. 특히나 하늘의 아들이라는 자식의 표지, 바로 천부인 세 가지의 보물을 같이 내려보내주고요. 누가 봐도 하늘의 자손이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부인과 함께 이 환웅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를 다스리는 신과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신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우사, 운사, 바람, 풍백. 그렇죠. 바로 바람, 풍백, 바람이라고 적어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주관하시는 이제 노인분들을 같이 패거리로 붙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분들하고 같이 환웅께서 짜잔 낙하하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시대의 사회 모습 추측해 봅시다. 과학적인 추론. 자, 천부인이 뭘까? 이것은 뭐 추론이 아니라 똥망치가 말해 드려야겠죠. 자, 이 천부인은 세 가지의 보물. 바로 청동기 세 가지의 보물. 바로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뭐야? 고조선이 무엇을 배경으로? 바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실제 그 시기도 맞닿고. 왜? 여길 보세요. 토템.
뭘 토템이지 여기서. 청동기 알아두시면 되겠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똥망치가 적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구름 바람심과 함께 내려왔다. 이분들 뭐와 관계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기상현상이죠. 기후와 관계 있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산업을 돋궈주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고조선은 무엇이 중시되는 농업이 중시되는 농업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신화 같은 얘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 같은 얘기를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보니까 인간 세상이 엉망인 거야. 그냥 난장판이야. 그냥 노콘팀 같은 거야. 그냥 그 난장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질서를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무려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거의 가깝지. 근사치로 가고 있지. 한마디로 뭡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뭔가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1년 동안 주구장창. 이것은 무엇이냐? 이 일을 주관했다. 인간사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질서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바로 뭡니까? 지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된 감독님 무슨 사회였다? 계급사. 그렇죠. 바로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뻥 같은 얘기 속에서 사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이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웃겨. 누가 찾아와? 곰탱이 한 마리하고 호랭이 한 마리가 찾아와가지고 뭐가 되게 해달래? 환웅도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황당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곰탱이하고 호랭이가 찾아와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인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환웅이가 처음에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겠지. 아니 얘네들이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럴까? 생각하겠지. 아 그래 얘네들 손을 한번 들어줄까? 그렇다면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 똥망치 강이만 공짜일 뿐이야.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자, 서바이벌 둘 중에 한 명만 될 수 있다. 서바이벌 이제부터 쑥과 마늘 챙겨가지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버텨라. 이긴 자에게 내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곰과 호랭이한테 이제 서바이벌 미션을 줍니다. 60초 후에 결과를 공개할까요? 누가 이기죠? 다 알고 있죠. 바로 뭡니까? 곰이 버팁니다. 중간에 호랑이는 뛰쳐나가게 되고 이제 곰탱이가 쑥과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버텨가지고 이제 동굴에서 이제 환웅이 찾아갔으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환웅이 약속대로 이 곰을 뭘로 만들어줍니까? 곰을. 호랑이는 나가리 되고 곰을 뭘로 만들어줘요? 웅녀. 바로 여기서 이제 이 환웅의 흑심이 드러나는데 바로 웅녀. 곰이 웅녀가 됩니다. 웅녀.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된 거지. 곰이 여자가 된 겁니다. 다현씨. 곰이 여자가 됐어요. 곰이 여자가 됐어. 마을에 나타났어.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야, 남자친구가 있겠어요? 곰이 여자가 됐는데. 남자친구를 못 구하는 거야. 짝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짝을 구하지 못하자 그 히스테리아 받은 여성들의 그 울부짖음 알지 않습니까? 그냥 온 마을 해집고 다니면서 그냥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고 끝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이 남자친구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자가 책임져야지. 이 일을 벌인 환웅이 어쩔 수 없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환웅과 환웅이 바로 이 웅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이게 18금에 준하는 얘기냐?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으니 그 자식이 바로 누구냐? 단군 왕검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단군 왕검. 나중에 무엇을 건국하느냐? 고조선을 건국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황당한 얘기. 곰과 호랭이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달래. 곰이 승리해서 웅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웅과 누가? 환웅이 눈 났다. 아, 잘생겼다고. 유준상 닮았다는 얘기. 유준상이 근데 누굽니까? 국민 남편. 한 방에 보내드릴까요? 똥망치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유준상이 아니라 윤종신 플러스 심연섭입니다. 한 방에 보내셨죠. 한 방에. 윤종신 플러스 심연섭. 오랜만이죠? 빰바이야. 빰바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자, 곰과 호랭이가 이제 경합을 벌여가지고 끝내는 곰이 승리했어. 뭐 여기서 똥망치가 붙일 얘기는 어차피 이것은 곰한테 유리한 경기. 왜냐? 쑥과 마늘. 곰은 잡식이야. 먹고 버틸 수 있는데 호랭이는 못 버텨요. 육식인데 무슨. 처음부터 불리한 경기였어. 이건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옥녀와 한웅이 결혼을 했다 이 얘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과학적인 사실적인 추론 바로 무엇일까?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결국은 단군 왕금이 태어나셔가지고 고조선을 건국하시니 이분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의 뱃속에서 나온 거야? 옥녀의 뱃속에서 나온 거야. 곰의 뱃속에서 나왔고 곰은 곧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곰을 어머니로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뭐라고 합니까? 샤먼, 토테미즘. 그렇죠. 토테미즘. 고조선 시대 사람들 토테미즘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옥녀와 한웅이 결혼해가지고 결국 단군왕건 고조선이 생겨났으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결국 옥녀와 환웅,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만나서 결합을 통해서 야 여기 나와있네. 만주 요령과 한반도 서북부 지방 사람들이 결합을 통해서 만든 나라가 고조선인 거지. 결국 다시 내려와서 감독님 다시 내려와서 토테미즘과 함께 고조선이 부족 간의 혼인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 나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의 추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뻥 같은 신화를 통해서 사실적인 관계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군왕검이 남았는데 단군왕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단군왕검. 자, 이름이 좀 길지? 한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길어. 나는 단군왕검이오. 단군이 뭡니까? 앞에 있는 단자. 뭐 어떤 역사서에서는 박달나무 단자를 쓰지만 재단단자, 재단단자. 삼국유사는 재단단자. 재단의 짱, 재단의 땅, 재단의 발음이 재단의 짱. 제사 지내는 단 위에 짱. 가장 크게 설치는 사람. 방구 가장 뿡 크게 끼는 사람. 왕검은 말 그대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검, 왕의 권력. 정치 지배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은 무엇일까? 제사 지낼 때도 짱이고 정치할 때도 짱이다. 즉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하네. 무슨 일치사회였다? 고조선은? 재정일치. 그렇죠. 바로 재정일치사회. 청동기 시대 특징하고 그냥 들어맞잖아. 그러면 하나 추가해야겠죠? 따라서 고조선은 무엇을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따라서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 뻥 같은 얘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추론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고조선의 성장이 되겠네요. 이쯤에서 시작을 할까요? 자, 그렇다면 고조선은 어떻게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해 가느냐. 고조선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위만조선 시기가 되겠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고조선은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지도 보시게 되면 서북부 지방만 장악했는데 나중에는 이쪽 황해도까지 넘어와가지고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시기가 바로 언제였느냐. 기원후가 여기서 왜 나와? 기원전 이제 똥망치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 다들 지금 거의 상태가 말이야. 기원전 언제냐? 3세기. 3세기 말경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3세기 말경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고조선의 그 파워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왕권이 세습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뭐 부왕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들 준왕이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등장해가지고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이제 나라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팀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고맙습니다. 부왕과 준왕 깜짝 놀라셨죠? 부왕과 준왕이 이제 나타났다. 요 시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시기쯤 해가지고 이제 이 굉장히 고조선이 성장해가지고 특히나 부왕 시절에는요 중국의 중원을 통일했던 그 누굽니까? 만리장성 그 감독님 누굽니까? 만리장성 하면 떠오르는 양반. 진시황. 그렇죠. 진시황. 바로 진나라와도 대립할 정도였어. 진과 대립할 정도였어. 이거 웬만한 그 심장 강심장 아니고는 뭐 진나라와 이렇게 대거리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만큼 이 고조선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과거의 사실을 이제 희석시키면서 이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지. 바로 누구냐? 바로 준왕 시절이었습니다. 이 준왕 시절에는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는 그리고 중국의 혼란기였지. 바로 이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이 중국에 있었던 이 조선 사람 한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양반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위만이라는 친구가 되겠지.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연나라 지역에 머물다가 고조선으로 급거 망명을 신청하게 되는 거지. 그때 위만이 준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조선 사람이지만 중국에 좀 살았고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고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힘이 세고요. 싸움도 잘해요. 저는 간이 없어요. 위만 있어요. 간이 없는 거야. 배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간이 없는 거야. 그럼 두려움을 모르는 거지. 자, 어쨌거나 이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준왕한테 일자리를 요청합니다. 요즘처럼 취업난이었어요. 그래서 준왕이 보니까 뭘 한몫하게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 위만에게 중국 경계사인 서북 지역에 이제 이 경비를 맡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만은요, 바로 이 준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북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준왕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 당신의 왕위를 내놓으시오.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키울 때는 잘 키워야 됩니다. 언제 내 뒤꿈치를 물어뜯을지 몰라. 안 팀장님, 똥망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똥망치에 이 엉덩이를 물어뜯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저분한 일은 벌어지는 않겠지만. 졸리시죠? 다들 계십니까? 나가신 분 있는가요? 많이 나가셨나요? 아직 계시네요. 지금 우리 팬 말고 세 분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권이 저번 주에 오신 분이랑 예. 울세님, 립. 도덕적인 정권이 아직 우리 매니저님. 세 분 말고는 다 우리 팬. 이 시간을 좀 바꿔야 되나요? 저기 울세님 언제쯤 이 방송이 방송이 되면은 좀 좋겠습니까? 이 시간을 저희가 뭐 정한 거긴 하지만은 언제가 더 편하신 시간이고. 실상 뭐 대상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뭐 초등학생도 들어도 되고 일반인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뭐라고 8시? 8시? 8시면 우리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7시 반. 7시 안에 먹습니다. 7시에 먹고 7시. 그럼 그때 트림 나올 시간 아니야? 좋네.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멀어. 자, 어쨌거나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신을 믿어줬던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위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조선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의 조선을 바로 위만조선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만조선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기원전 BC 194년이 되겠네요. 바로 이때 고조선의 역사에서 왕위가 바뀌는 쿠데타를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 바로 위만조선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만조선 시대가 바로 고조선의 최전성기 잘 나갔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나가느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만조선 시기에는요, 이 강력한 위밖에 없는 간이 배밖에도 없는 바로 이 강력한 군주 위만 시대를 만나가지고 바로 고조선은요 강력하게 바로 이 철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위만조선 시기에 고조선의 철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는 거죠. 이제 고조선은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바로 철기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위만조선 시대는요, 이 확산된 철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복전쟁 나서게 되고요. 뭐 힘이 세지면 부동산 경쟁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위만조선 시절에 바로 이 정복전쟁을 필두로 해가지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면서 바로 주변의 나라, 서쪽에는 중국 한나라, 그리고 동쪽 위쪽에는 예나라, 그리고 아래쪽에 진나라가 있어. 진나라. 바로 한예진. 연예인 이름인데. 한예진이라는 세 나라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중간에서 콱 틀어막고 그냥 배수구를 콱 틀어막고 나를 통해서만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중개무역이 되겠어요. 중개무역은요, 서로의 나라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서 물건 옮겨다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떼면서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위만조선은 떼돈을 벌게 됩니다. 자, 열받은 나라가 있겠지? 누가 열받겠습니까? 중국. 그렇죠. 예진은 뭐 위만조선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투덜대는 나라가 있지. 바로 중국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한나라 무제 시절. 이 무제라는 양반,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아주 주변 침략하는 아주 골칫거리야, 골칫거리. 바로 이 한나라가 가장 열을 받게 되고 끝내는 바로 열받은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바로 고조선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의 멸망으로 이제 내려와 버렸어. 그 순식간에 그냥 고조선의 멸망. 자, 어떻게 멸망했을까? 누구의 공격을 받았느냐? 바로 한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나라의 황제였던 무제. 이 양반이 문제야, 문제. 바로 한무제의 침입을 받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서파 사건이라고 섭섭한 일이 복수전, 피해 복수전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침입을 해 옵니다. 막아냈을까요, 감독님? 못 막아냈어요. 침략했던 시기는 바로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 때였습니다. 우거왕 때. 우리의 우거왕. 위만의 피를 이어받은 우거왕. 이름도 멋있잖아. 우거. 막아냈을까요?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1년 동안 강력하게 극렬 저항해서 막아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전쟁이 이제 약간 이 침체기로 접어들 때쯤에 미리 겁을 먹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지배 세력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거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지배층의 분열, 반란이 벌어지게 되고 끝내는 바로 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되게 되죠. 함나라한테 망했다라는 얘기야. 이 함락된 시기가 바로 언제였느냐? 기원전 BC 108년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똥망치가 정신이 없다. 이제 노란색으로 갑자기 순식간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의 성장, 위만조선의 피크의 시대와 거쳐가지고 이제 한해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멸망했느냐까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짝대기를 그어야 될 거, 위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특히나 철기확산, 요거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똥망치가 지금 잠에 취해서, 그리고 정복전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철기와 함께 중개무역의 특징, 요거 위만조선의 특징으로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 고조선에서 전해지는 법. 짝대기 5개짜리가 되겠는데, 자, 고조선의 그 법이 전해집니다. 우리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인 한서에서 이 고조선의 이제 8가지의 법 중에 3가지의 법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일단은 8가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조법 미리 터져드리죠. 짝대기 몇 개? 야, 5개짜리.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단군신화는 뻥 같은 얘기에서 추론이지만은요, 이 중국 역사서에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고조선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 자, 중국 역사서 한서에서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만 전해지느냐? 3가지만 전해지게 됩니다. 3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고조선의 법 중에 있었다고 해. 고조선의 법이라고 해.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사람을 죽인 자, 무엇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중국 역사서에 고조선의 법으로 실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남을 다치게 한 자, 남 다치게 한 자는 이게 한자로 나올 수도 있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사형이 아니라 곡물로서 배상한다. 곡물 배상. 뭔가 곡물이 그 당시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얘기죠. 중요했다는 얘기야. 곡물이 중요했다. 그 지금의 다이아몬드급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자는 끊겠습니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그리고 약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돈을 지불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3가지 조항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실려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시나 고조선 사회를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도덕적인 조건이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마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것은 고조선 시대가 어떤 사회였다는 증거가 될까요? 검색 중이십니까? 법치국가. 당연 법이 있는 자체가 법치국가잖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정권님, 힌트 드릴까요?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 일단은 넓게 크게 좀 깊은 있게 보자면 한 사람의 생명을 모해주는 사회였다. 형법. 법 쪽에 계신 분 같습니다. 모해주는 사회였다. 생명을 홍익이가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예, 맞는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냥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뭐겠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한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은 바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결국 지배자 입장에서 바로 뭡니까?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곧 고조선 사회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 알고 보면 뭡니까? 노동력 중시야. 노동력 한 명 빠지면 일 못 시키니까 그런 거죠.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고조선 사회 모습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똥망치짱!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아, 우리 패건입니까? 왜 들어오셨? 아, 요분 아니면 요분 아니면 울세님 보고 계세요? 다치게 해도 노동력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희망 질문도 하시네. 질문합니다. 희망님이 울세님. 일단 울세님한테 여쭤봤어요. 울세님. 울세님. 남을 다치게 한 적 공물회상. 무슨 잠수 이분 아, 희망님. 그럼 희망님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님. 경제사회. 예. 남을 다치게 한 적 공물로서 배상한다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고전사회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될까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죠. 남을 다치게 했어. 다치게 하지 마라 말이야. 왜? 다치면 개인 돈이 그렇죠. 돈을 일을 못 시키니까 역시나 뭡니까? 똑같이 노동력 중시지 뭐. 노동력 중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렇게 다치게 하게 되면은 곡물로서 갚아라.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곡물이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잘못 변제 수단이었다는 얘기지.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곡물을 생산하는 무엇이 중시되는 사회? 농업이 중시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도덕적인 정권이 계속 땀만 흘리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리. 아, 그렇죠. 맞춰주셨습니다. 아, 역시 매니저급입니다. 매니저급. 도덕적인 정권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권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정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도둑질한 잡아는 자는 잡아다가 종으로 잡을 때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어요. 일단 도둑질 밑줄 치시고 도둑질 왜 하는 겁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하지. 이것은 곧 고전 사회가 감독님 아니지 도덕적인 정권이 어떤 사회였다는 것일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아, 이게 중간에 치고 들어오셨는데. 일레 때문에 그럴걸요? 양극화 사회. 네. 희망님께서 맞추셨습니다. 바로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었다. 고조선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각자의 재산이 보장되는 사회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도둑질이 성립되는 거 아니야. 사유재산이 없는데 무슨 도둑질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잡아다가 종으로 잡았다는 거. 도덕적인 정권님 기회 드립니다. 고전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 종이 있어. 주인도 있겠네. 양극화 사회하고 비슷한. 사유재산 나왔고. 주종 그렇죠. 개척. 아. 모습이 개그 사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잘못을 편지하려면 돈 내야 돼. 뭐가 사용됐어요? 돈, 쩐이 사용, 쩐. 합해서 그렇죠. 화폐 국가는 적을 필요 없고 화폐 사용, 화폐 사용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추가. 뭐냐?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법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한서에 다른 내용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법 조항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 더 알 수가 있는 거. 마님은 왜 쌀밥을 머슴에게 쌀밥을 주셨을까요? 지금 시간이 10시 넘었습니까? 청소년들은 안 계시죠? 뭔가의 음흉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망님, 희망을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법 조항은 아니지만은 한서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뭐 고조선 사람들 이 여자들이 알아서 뭐 정절을 지키고 이러한 얘기가 있어. 뭐 정절이 뭔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마님은 왜 모습에게 쌀밥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희망님께서 제대로 건드려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일까? 정절.
누구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조선은요,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엄격하게 따지는 거죠. 바로 노란색 어디 갔냐? 가부장사회. 남자가 조금 짱 먹는, 님 좀 짱인 듯, 바로 가부장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8조법의 내용, 중국 한세 전해지는 내용, 가부장, 그렇죠. 정권님 제대로 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8조법의 내용, 그 세 가지 조항과 함께 가부장 사회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특히나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조법을 통해서 유치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8조법의 내용은요, 비교적 사실에 입각한 추론이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짝대기 5개짜리고요. 100%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간 광고 아름다운 가게 보시고요.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돌아올게요. 3분 뒤에 이어갑니다.